982년 7월 22일, 음력 6월 24일, 고려 성종 즉위 1년차 한올로 문신이 왕에게 올린 상소문 하나가 나라의 틀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 인물은 최승로, 문벌귀족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이자 정치가였고, 고려 개국 이후 태조 왕건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6명의 임금을 모신 그야말로 고려 조정의 산증인이었다. 그는 오랜 경험과 냉철한 시선을 바탕으로 고려라는 나라가 혼란과 부침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래서 성종에게 올린 것이 바로 시무 28조였다. 최승로는 상소를 올리기에 앞서 먼저 오조정적평이라는 글을 통해 태조부터 경종까지 5명의 군주의 치세를 일일이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역사평이 아니라 지금의 성종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말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는 특히 광종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비한 건법을 시행하고 과거제를 도입하며 신분제 개혁과 관료제 확립이라는 역사적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공신과 귀족을 대거 숙청하고 공포정치를 펼쳐 많은 피를 흘렸다. 최승로는 이를 두고 광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젊은 나이에 죽은 것 아닙니까? 라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즉, 지나친 권력 집중과 피해의 숙청은 결코 왕에게 복이 되지 않으며 군주라면 백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그리하여 시무 28조가 나온다. 이 상소문은 정치, 행정, 인사, 외교,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고려의 모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담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건의는 제7조의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였다. 이는 호족 세력이 장악한 지방에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 즉 외관을 보내 국가의 직접 통치를 강화하자는 주장이었다. 이 건의로 인해 고려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중앙집권 체제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중국과 풍속이 다르니 그 제도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자주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당시 고려는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최승로는 중국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했다. 고려는 고려만의 풍속과 현실이 있으며 독립적인 제도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진보적이고 주체적인 선언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제20조. 불교는 수신의 본이요 유교는 치국의 본이니 둘을 섞어 쓰되 편중하지. 마소서라는 말 속에는 고려 정치가 지향해야 할 사상적 기조가 담겨 있다.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국왕도 스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최승로는 불교는 개인의 수양에는 좋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으로는 유교가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후 고려는 불교는 신앙과 의례의 영역으로, 유교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고, 유교적 질서와 문벌 중심의 관료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시무 28조는 단순한 건의문이 아니라 고려의 국가경영, 철학과 제도 설계를 총괄한 일종의 국가개혁 청사진이었다. 성종은 이 상소를 받아들이고 개혁을 실행에 옮겼으며, 그로 인해 고려는 창업 이후 50년 넘게 이어진 불안정한 권력 구조와 지방 세력의 분열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중앙집권과 유교 정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게 된다. 최승로는 단지 유학자의 역할을 넘어 고려라는 나라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제시한 정치 전략가이자 사상가였다. 982년 7월 22일, 그가 올린 시무 28조는 고려 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소문이 되었고, 이후 500년 역사의 기틀을 닦은 실질적 개헌 선언문이었다.